안녕하세요. 저는 공직공익비리신고센터 전국시민운동연합 법무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YK법무법인 김국일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정이 갖춰야 될 법률 상식과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정과 법, 탐정 관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성문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률, 규칙, 헌법, 조리. 이 법률, 규칙, 헌법, 성문법 사항이죠. 조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공동생활의 도리, 즉 사회 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신의 성실 원칙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조리입니다. 유권 해석의 세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권 해석은 입법, 행정, 사법에 관련된 법을 그 기관에서 해석해 드리는 건데, 유추 해석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유권 해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원리가 아닌 것은 헌법상 국민 주권, 법치주의, 권력분리 이 다 규정되어 있는데, 계획경제는 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탐정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는 무엇인가? 이 주거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지만, 이 탐정이라는 이 직업을 선택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죠. 형사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은 형사보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상의 노동상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이 노동상권이죠. 이 단체 점거권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이 됩니다.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은 선출됩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기에 현행범은 불체포 특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행정청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정 재결, 집행 부정지, 징계 처분 관계없죠. 이와 같은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은 취소 심판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선출과 임명직의 차이입니다. 이 수원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지방자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죠. 전주시 덕진구는 임명직입니다. 신의 성실 원칙에 있어서 파생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적 잔치 원칙, 실효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 원칙. 이 중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과 같이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 관계를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에 가름하는 재판 후에 분쟁 해결 제도가 아닌 것은 재판이 아님에도 분쟁 해결할 수 있는 민사소송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중재, 조정, 화해가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권고는 법률적으로 분쟁 해결 수단이 아닙니다. 민법상 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채무의 면제와 같은 의무를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성년 의제의 경우에 법률호응과 같이 사실호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죠. 또 성년 의제가 된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하더라도 성년 의제의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보는데, 이때의 혼인은 법률호를 말하며 사실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량한 품속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습니다. 당사자의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습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제외하면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 목적인 물건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계량행위도 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나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량행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청구, 가압류,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는 행위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입니다. 이 면제는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한 물건 위에 같은 물건인 저당권은 동시에 예외적으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 계속 성립할 수 있죠. 채권과 물건이 한 물건에 동시에 성립한 경우에는 물권 우선이 원칙입니다. 채권은 물건에 뒤집니다. 한 물건 위에 같은 종류의 물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죠. 그 나항의 여러 개의 저당권 가운데 마지막에 설정한 저당권이 우선한다는 반대의 설명입니다. 먼저 설정한 저당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민법상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강,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몰랐어도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이게 잘못된 설명입니다.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몰랐다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상 상속 대상자의 상속 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과연 내 상속 순위가 몇 번째나 되는지, 얼마나 상속을 받게 되는지, 직계 존속, 부모님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비속, 아들, 딸,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은 삼촌, 조카. 정답은 당,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입니다. 민법상 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원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복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은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원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공증인과 함께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탐정에게 준용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라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자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아무리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해도 그 처리 목적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 정부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복,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간정보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 민간정보라는 것은 개인에 전속되어 있는 종교, 건강 및 병력, 사상 이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가항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증은 보유 식별정보라 해서 이와 같은 민간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라고 하죠. 이 설치와 운영을 허용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 CCTV는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또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서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다음과 같이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조사 회사에게 허용되는 행위는 가 의뢰인에게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법으로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채권 출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허가 없이 채권 출시법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죠. 맞는 설명입니다. 채권 출시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 출시법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는 채권 출시회사 외의자에게 채권 출심 업무를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라항 채권 출시회사는 추심 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채권 출시회사는 추심 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탐정인은 사건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변호사는 브로커로부터 법률 사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브로커에게 자기의 명예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탐정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할 수 없습니다. 탐정이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지식 중 맞지 않는 것은 강 탐정이 정보조사 중 공무원인 양 행세할 경우 공무원 자격 사칭죄 또는 경범죄 처벌법상 관명사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낭 본인과 복수 상대방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제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이 부분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본인과 상대방 간의 대화는 녹음하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당 다수의 민사 판례는 통화 시 녹음, 녹취한 자료의 증거 능력 등을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랑 배우자의 불륜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어 문자를 보는 것은 법적인 부부관계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탐정이 돈을 받고 상대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스마트폰 위치 찾기 앱을 이용해 실시간 추적하면 무슨 법률 위반인가? 이와 같은 실시간 추적하는 경우에는 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강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랑 긴급 구조기관에 긴급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 경보 발송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랑 경찰관서에 요청이 있어도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틀린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실종 아동 등을 찾기 위해서 경찰관서에 요청이 있으면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정보가 아닌 것은 강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당 호기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이 중에서 당 호기심을 유발하는 영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가 아닌 것은 강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당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당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모두 해당됩니다. 랑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량의 신호를 보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는 행위,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를 보내 정보통신망에 이 장애가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여 남편의 인터넷 계정에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접속하는 행위는 어느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법률상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탐정이 숙지해야 할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례가 아닌 것은 공무원 자격사칭,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 가항이 잘못되었죠. 이 시체 현장 변경이나 빈집 침입, 광명 사칭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례들입니다. 채권 추심을 의뢰받고 채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채무자를 따라다니기를 반복하는 경우 무슨 법률 위반인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있지도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무슨 법률 위반인가? 역시 경범죄 처벌법상 허위 신고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허위 신고한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가 가능한 기관은 이 수사기관이나 국회의원, 해당 기관의장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게 되는 경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때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나항의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틀린 설명입니다. 이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이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법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항 피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라항의 설명도 맞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자는 강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자, 낭 피신고자인 단체와 공사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 피신고자인 기업과 용역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됩니다. 랑 피신고자인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그 기업의 현장 실습 교육을 받을 예정인 자는 아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닙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공공기관의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처벌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청탁법상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라고 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항 수사기관의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행위, 라항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이 항들도 모두 법률로 처벌되는 사항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 법률상 공직자 등에는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된다. 이에 맞는 설명입니다.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공직자는 직무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매 회계년도 500만 원까지 금품을 받을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매 회계년도 300만 원까지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랑 공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기념품은 공직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유족급여금, 장애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에 해당되지만 경상해구조금은 항목에 없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구조대상 범죄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항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상행위로 장애를 입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구조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항, 나항, 라항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과실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고의적인 행위, 그다음 중상해를 입힌 행위로서 구조대상 범죄에 해당됩니다. 실무상 인터폴 채널을 통한 국외 도피 사범을 강제 송환하고 수사 관련 사실조사, 신원조회, 수사자료 진위 여부 확인 등을 공주하는 수사활동은 무엇인가요?
이 다항의 국제 공조수사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구성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에 맞는 설명입니다. 다항 차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는 차량에 의한 사고 맞습니다. 다항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맞습니다. 다항 업무상 고의가 있을 것, 이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이지 만약 업무상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음주, 무면허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원칙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나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사고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한도는 몇 프로인가? 상식적인 문제이죠. 언론 매체에서 나왔듯이 법률상 0.03% 이상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조사 탐정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며 대다수 OECD 국가에서 탐정에게 허용하고 있는 권한과 유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권한은 여러 권한이 있겠지만 이 탐정에게 허용될 수 있는 권한은 기관이나 공사단체에 대한 업무 수행 관련 사실조회가 해당됩니다. 불신 검문이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보호조치 이런 경우는 경찰에 전속된 권한이라 할 수 있겠죠. 탐정이 제도화되면 형성되는 생활정보지원 사실조사 영역과 무관한 것은 영업정지 처분 및 구제 사실조사,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해당되는데 이 탐정이 생활정보지원 사실조사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항 학교폭력 피해 원인 및 구제 사실조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사항으로 이와 같은 경우도 탐정의 사실조사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항 토지 보상 및 수용에 관한 이의, 재결 신청에 관한 사실조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된 권한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탐정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항 운전면허 취소, 처분 원인 및 구제 사실조사, 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에 대해서도 이 탐정은 그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탐정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거죠. 기업의 개발 연구 내용, 국가의 기밀, 의뢰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 이런 업무는 탐정이 해서는 안 되겠죠. 기업 임원의 비리를 찾아내고 추적하는 것은 이 탐정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됩니다. 탐정 자격의 양도 및 대여 금지는 탐정 자격이 가지는 어떠한 성격에 근거한 것인가? 다항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죠. 1, 2, 3 화법은 탐정의 정보 취득과 대화 예절에도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 중 1, 2, 3 화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올바른 것은 1, 2, 3 화법은 한 번 자신은 말을 하고 상대방은 두 번 말을 하게 하고 세 번은 맞장구 쳐라. 본인은 말을 줄이고 상대방은 많은 말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해서 긍정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라는 그런 화법을 말합니다. 다음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총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 형법의 원리가 아닌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우제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모두 우리 형법의 원리죠. 재판시법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이 개정, 바뀌는 경우에 행위시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 아닌 것은 성문법주의, 소급표 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모두 죄형법정주의에 해당됩니다. 다항 유추해석 허용의 원칙, 이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유추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예컨대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규정된 그 양의 영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 판결이 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이론에서 폭행치사죄를 무엇으로 보는가? 이 폭행치사 같은 경우는 다항 결과적 가중범을 말하는 겁니다.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행위는 다항 과실치상, 다항 업무상 과실 잘못취득, 다항 과실치사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별도로 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손괴는 제외됩니다.
칼을 들고 찌르려는 상대방을 피하면서 양손으로 밀친 경우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당연히 칼을 들고 찌르려는데 그 피하고 그 사람을 밀쳐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법은 상식이 그대로 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정당방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당방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인가?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우리 형법에서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금고 몇 년에 처한다, 벌금, 형벌의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죠.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입니다. 친족 간의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죄는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데, 이 친족 간의 범행으로 절도죄, 권리행사 방해죄, 사기죄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친족 간이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이 폭행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과실치상죄 중에서 이 주거침입죄를 제외하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죠. 주거침입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정당한 퇴거 명령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낭 퇴거불응죄죠. 주인이 허락하여 집안에 들어갔어도 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는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응하게 될 때는 이 퇴거불응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상 절도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강, 절도의 고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형법상 처벌 사유가 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절도의 고의가 없더라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할 의사로 가정한 경우에는 형법에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낭, 절실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당, 편지, 사진 등 절취자에게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도 절도죄의 대상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물건들도 절도죄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랑, 불법 영득 의사가 없는 사용 절도는 처벌되지 않으나 차, 선박,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 사용 절도는 예외적으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 맞는 설명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오피스 빌딩에 들어가 우편 수신함에 들어있는 편지 등 우편물을 꺼내오거나 뜯어볼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아닌 것은, 꺼내오거나 뜯어본다 이 설명만 보아도 절도죄, 비밀침해죄, 우편물이 업무에 관련된 내용일 때는 업무방해죄가 되겠죠. 명예훼손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탐정이 야간 추적에 용이하도록 주차 중인 대상자 차량의 후미에 발광 페인트를 묻힌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누구나 쉽게 추적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야간 추적 용이하도록 차량에다가 발광 페인트를 붙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손괴, 이 효용을 해야 한 거기 때문에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탐정이 관명을 단순 사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는 강, 경범죄 처벌법상 관명 사칭죄에 해당됩니다. 탐정이 대상자를 현행범으로 판단하고 주거에 따라 들어갔다가 체포되었다. 탐정의 통상적 책임은, 아무리 현행범이라고 해도 이 탐정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음 사례 중 빅미일 침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잠금장치가 된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편지를 꺼내어 본 자, 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 당,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 이 가나 다항의 경우에는 잠금장치, 봉함 등 비밀장치가 돼 있죠. 이와 같은 곳에 있는 이 편지 등을 꺼낸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 게 비밀침해죄입니다. 랑, 우편함의 우편엽서를 꺼내본 자, 이 비밀침해죄에 해당되지 않죠. 우편함은 공개되어 있는, 열려있는 그런 함이기 때문에 우편엽서를 꺼내도 그걸로 침해죄는 되지 않고 그 우편엽서를 가져간 경우에 이 절도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주체가 아닌 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사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 또 종교의 직, 목사, 스님, 신부님 이와 같은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아직 법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미는 행위, 랑 주먹을 상대방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행위, 이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다항 상대방에게 미친놈이라고 욕설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게 되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이 성폭력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항 핸드폰으로 상대방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경우 처벌하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나항 버스 안에서 여자 승객 엉덩이를 몰래 만진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항 동의를 받았어도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랑 여성의 신체를 엿보기에 공공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처벌하고 있다. 맞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공공 화장실, 공중 목욕탕에 들어간 것만 가지고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형법상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만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죠.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여도 처벌받게 됩니다. 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받지는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약속한 후 공무원이 된 경우 역시 처벌받게 되죠. 맞습니다. 공무원이 받은 뇌물은 원칙적으로 몰수된다. 맞습니다.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게 되는데 원칙상 몰수입니다. 집행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표시를 붙였는데 이를 무단으로 떼어낸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집달관이 압류 딱지를 붙인다고 하죠. 이와 같이 붙인 표시를 무단으로 떼어난 경우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야만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를 한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허위의 고소를 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회사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유령회사의 법인 등기부를 만든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회사를 운영할 생각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법인 등기부를 만든 경우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에서 확보되는 불법 자금을 넣어놓기에 이와 같이 유령회사의 계좌를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유령회사의 법인 등기부를 만드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를 말합니다. 도박장에서 도박꾼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이 도박 방조죄에 해당되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닌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나 이 상해죄의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을 주어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사용한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길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거나 지갑이 떨어져 있을 때 무심코 집어서 자기가 가져간 경우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맞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이 살인죄나 경범죄나 구별 없이 어떤 피의자를 체포해도 이 체포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랑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선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국선 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틀린 것은
이 기간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고 어느 기간까지를 볼 수 있는지 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 계산에 대해 틀린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강 시로서 계산하는 것은 즉시 계산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연 또는 월로서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예, 맞습니다. 당, 일, 월 또는 연으로서 계산하는 것은 원칙상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초일, 불산입의 원칙입니다. 랑,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원칙상 산입하지 아니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시효와 구속기간은 범죄 피해자, 범죄 행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초만 남아있어도 그날은 구속이 된 걸로, 공소시효가 진행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기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게 되죠. 이 같은 경우는 고소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 신고하는 것은 고발이라고 하죠. 이 내사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 사실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내사라고 합니다. 이 건은 이 고소 고발이나 또는 내사를 통해서 혐의점이 인정될 때 이 형사 피의자로서 분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건되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금융계좌 내역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영장은 무엇인가? 금융계좌, 이 금융계좌 내역을 추적하는 것을 강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범인이 아닌 것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범인은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과 같이 바로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그런 범인만 체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범인까지 체포할 수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가는 것으로 아주 위험하고 처벌받을 행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현행범과 준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찾고 그 외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강 행인의 핸드백을 날치기 수법으로 빼앗은 자, 바로 범행 실행 중이죠. 이와 같은 경우는 현행범인입니다. 남 행인의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나는 자, 바로 실행 직후에 있죠. 역시 현행범인입니다. 당 행인의 핸드백을 빼앗았다고 호창되어 추적받고 있는 자, 이미 빼앗고 달아나고 그에 대해서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행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준현행범인, 즉 현행범처럼 볼 수 있다라는 범인이므로 역시 이때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랑 범행 다음날 빼앗긴 핸드백과 비슷한 핸드백을 들고 있는 자, 랑 범행 다음날 빼앗긴 핸드백과 비슷한 핸드백을 들고 있는 자, 이미 하루가 경과했습니다.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죠. 빼앗긴 핸드백과 동일한 핸드백을 들고 있다고 해서 하루가 지난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한다면 불법 체포입니다. 꼭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강,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랑, 범인의 주거지에 있는 물건이나 당, 범인의 사무실에 있는 물건, 랑, 범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내역,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아닌 것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고소장이 접수될 것,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정도로는 구속할 수 없게 되죠. 당,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당,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랑,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것도 다 구속 사유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는 어느 경우에 구속할 수 있는가? 아주 가벼운 범죄죠. 이런 경우에 구속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중요할 때만 허용해야지, 확대할 경우에는 누구나 구속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경찰관은 10일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검사는 10일간 구속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10일을 더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변사자가 발견된 경우 누가 검시하여야 하는가? 이 검시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신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가? 이 친고죄 같은 경우에 6개월을 경과하게 되면은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면 처벌하지 못하는데 이런 기한의 효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공소시효 마지막 날 구속되고 기소되는, 그래서 처벌받게 되는 그런 영화에서 등장하는 공소시효를 말합니다. 허위 투자를 내세워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을 고소하는 경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가?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과 검찰 간의 수사 영역이 나눠지게 되는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원칙적으로 검찰청에서 수사하게 되고 5억 원 미만인 편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 원칙을 묻는 것인데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기소편의주의 모두 우리 원칙에 해당됩니다. 개인소추주의, 이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는 국가소추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OECD의 경우 탐정의 보고서도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가? 랑 전문 법칙의 예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등 법률상 규정한 것 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것이 전문 법칙이고 이 예외적인 경우가 나항입니다.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를 신청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고소 사건에 대해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관할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재정 신청입니다. 더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고소를 제기하게 되면 수사를 통해서 검사가 기소,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항고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사건을 심사해서 다시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항고 기각이 되면 다시 재항고를 거쳐서 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재정 신청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불기소 처분에는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 됨, 기소 중지 등이 있습니다. 이 기소는 당연히 불기소 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 가벼운 형을 선고할 경우에 반성의 정상이 현저하면 일정 기간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판결은 나항 선고유예라고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판결은 다항 집행유예 판결이라고 합니다. 폭행죄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어떤 판결을 선고하는가? 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경우에 이 재판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진범이 잡힌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재판은 다음 재심을 말하는 겁니다.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진범이 나중에 잡히는 그런 사례가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 이 확정 판결에 대하여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이와 같이 진범이 잡히는 경우 이 당사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 구제 방법이 형사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 재판을 재심이라고 합니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경우 몇 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한가? 징역 또는 금고 집행 중에 반성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 무기는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분의 1을 경과한 3년,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탐정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탐정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법률을 숙지하시고 일취월장 성장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